논리 퀴즈 문제 2020년도 3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법으로 풀어주면 될 겁니다. 갑을병정부가 있고요. A, B, C, D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갑이 A를 택하면 을이 B를 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갑이 A면 을 B. 이렇게 푸는 게 보통 우리가 좀 뭐 어렵다고 해도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얘는 여기가 OX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보통, 우수, 최우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풀었던 거랑 어렵고 규리법으로 접근했을 때 예를 들어서 O가 아니면 X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보통이 아니면은 우수나 최우수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게 조금 문제풀이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모든 영역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직원이 있다. 이거 옛날에 제가 뭐 표현했는데 그냥 표현하지 말고 넘기는 게 낫습니다. 모든 직원이 보통 평가를 받은 영역이 있다. 넘길게요. D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면은 여기다 쓸게요. D가 우수면은 A도 우수다. 왼쪽에다 쓴 겁니다. 표시를 했고요. 갑은 C 영역에서만 보통 평가를 받았다. 갑은 C 영역에서만 보통이에요. 여기는 보통은 아니네요. 자, 을만 D 영역에서 보통을 받았다. 을만 D 영역에서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가 보통이 아니겠네요. 병과 정은 A, B 두 영역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A, B 어디에서도 최우수를 받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무는 한 개 영역에서만 최우수를 받았다. 자, 무는 여기서 한 개 영역에서만 최우수를 받았다.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우리가 표기는 다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 보통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선택 한 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OX가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조금 귀찮아질 뿐입니다. 규律법으로 접근하는 건 똑같아요. 일단 표에다가 나타낼 수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규律법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지 않은 게 첫 번째 동그라미랑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어떻게 이걸 뭐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지금 직원이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직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보통과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갑은 C만 보통을 받았다고 했고요. D 영역에서는 을만 보통을 받았다고 해요. 모든 영역에서 보통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을만 D에서 보통 평가 받았으니까 을은 나머지 다 보통이어야 되겠네요. 모든 영역에서 보통 받는 게 을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보통, 보통, 보통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워주면 되죠. 모든 직원이 보통 평가를 받은 영역이 있다. 지금 갑은 C만 보통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C에서 모두 다 보통, 보통, 보통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것도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도 한번 보면요. 지금 X 하나 가지고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A, B 같은 경우를 갑을 보면요. 보통도 아니고 최우수도 아니어야 돼요. 갑은 A, B에서 모두 다 우수를 받았겠네요. 자, 이거 일단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그 경우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을 쓰고 그 조건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전히 D가 우수면 A가 우수여야 한다라는 게 살아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도 이것까지 바로 문제 안 풀기 전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선제 1부터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참인지 확인해줘도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대우 조건에 따라 가지고 D에서 A가 우수가 아닌 것 이게 뭐죠? 우수가 아닌 것들 을, 병, 정입니다. 근데 을은 어차피 D가 확정이 나 있으니까 병정 같은 경우에는 우수가 아니니까 D 역시 우수면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이죠? 병정의 D는 최우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도 아니고 우수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혹시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하고 어느 정도 논 다음에 바로 기법으로 접근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 푸는 과정이 위에 있는 조건을 정리를 하고 조건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고 조, 그 조건을 다시 이제 대우 조건이라든지 조건을 따라 가지고 나머지 경우의 수를 이제 압축시켜주는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해서 규율법 접근을 하는 거 반드시 참인 경우에 전형적이니까 그 과정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채웠던 게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만큼이 지금 찼죠. 이만큼이 찬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어, 무도 지금 나왔네요. 한 개는 최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무 같은 경우도 A, B는 최우수일 수가 없죠. 그럼 D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개는 최우수여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최우수를 받아야 되겠네요. 이거 되게 이렇게 푸니까 문제가 또 되게 쉽네요. 원래는 이전 어느 정도 놓다가 그냥 조건 정리 안 하고 항상 그 기류법으로 풀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합니다. 이게 굳이 이걸 다 만들어주는 것보다 기류법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거 일단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D가 우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 같은 경우도 A가 우수가 되지 않겠네요. 대우 조건에 따라 가지고요. 그럼 여기 우수가 안 되면은 무 같은 경우에 A는 뭐가 나와야 되죠? 아, 진짜 정신이 나갔네. 죄송합니다. 네, 최우수가 아니죠. 상관없죠. 예, 죄송합니다. 대우 조건에 따라 가지고 A가 우수가 아닌 경우에 D가 우수가 아닌 거지. D가 무가 D에서 최우수라고 해가지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선지에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 되게 많은 경우가 만들어졌어요. 규律법 하기 전에 이 조건 가지고 제거될 수 있는 선지가 있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으름 갑은 A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밑에 보니까 그렇네요. 갑은 A에서 우수 평가 받았어요. 그리고 을은 B형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보통 평가 받았습니다. 병은 C형에서 보통 평가 받았다. 병은 C형에서 보통 평가 받았다. 네, 지금 다 이거는 우리가 확정된 내용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참이돼야 되겠죠. 정은 D 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역시 그렇네요. 무는 A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을 했지만 뭐 대우 조건 헤어지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너무 쉽게 풀리네요. 이렇게 푸니까요. 음. 근데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정리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어느 정도 내용만 놓고 바로 선지 들어가 가지고 그 기류법으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 푸는 거에는 정석이네요. 여기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리고 이건 좀 제가 중원부원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필요도 있겠네요.